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전문일 전문 당사자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구인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흥태용 사덕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제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전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전문은 별지 3과 같다. 이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가 국법질서문란 1.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가 피청구인은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고 발언하고 같은 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고 발언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야 공선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년 12월 19일 이른바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19 행사에 참석할 시민연맹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 고 발언하고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 041호 같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줘야 한다 고 발언하여 공선법 제9조 제1항 제59조 제87조 및 헌법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이라는 문건에는 총선 후보 영입을 위해 당, 정부, 청와대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선당 중 청우정이라는 총선 위주의 국정운영 순위를 매겨놓고 있는 바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특정 정당의 총선 전략을 지휘한 것은 공선법 제9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 고 발언하여 공선법 제9조 제1항 헌법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 이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가 피청구인은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묵살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8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년 5월 8일 대국민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수용하는 것을 해태하여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63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년 3월 4일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선거 중립 의무의 준수를 요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같은 날 현행선거관련법에 대해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같은 달 8. 자신의 공선법 제9조 위반 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함으로써 헌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8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하여 부당한 횡포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년 10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최도술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고 발언하고 같은 달 13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2조를 위반하였다. 나 권력형 부정부패 일선의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가 피청구인은 2002년 6월 안희정으로 하여금 써낸문 대표 문병욱에 대한 감세 청탁을 국세청에 하도록 하여 써낸문이 세금 171억 원이 23억 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이는 형법 제129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 일식당에서 이광재의 주선으로 문병욱과의 조찬 자리에 참석하였고, 피청구인이 조찬을 마치고 나간 직후 이광재는 문병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야 자금법이라 함 제30조, 형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2년 7월 7일 김해관광호텔에서 문병욱으로부터 돈 뭉치 2개 1억 원 정도로 추정을 받아 수행비서 여택수에게 건네줌으로써 형법 제129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자금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 이 대선 캠프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대선 캠프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억 원,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7억 원,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각각 수수, 이를 노무현 대선 캠프에 전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여기에 관여하였으므로 자금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한다. 삼측근 비리 연루가 최도술과 관련된 비리. 최도술은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새천년 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 5천만 원을 횡령하여 장수천 대표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2022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장수천 채무 변제를 위해 불법 자금 5억 원을 모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같은 해 4일 사이에 피청구인의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통해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였고, 대통령 선거 이후 넥센타이어 등에서 2억 9,65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7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대통령 선거 직후 SK로부터 11억 원가량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받았는 바, 이러한 최도술의 행위는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범죄수익은익 이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29조, 제356조, 제31조,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 안희정과 관련된 비리.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일 사이에 강금원은 이기명 소유의 땅을 위장 매매하는 방식으로 19억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였고,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억 9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모아 선봉술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안희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5천만 원, 대통령 선거 당시 삼성으로부터 30억 원,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지시, 방조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형법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여택수와 관련된 비리. 여택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시 롯데로부터 3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여 그 가운데 2억 원을 열린우리당의 창당 자금으로 제공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여기에 관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형법 제129조,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 양길승과 관련된 비리. 청와대 부속실장이던 양길승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정계 은퇴공원. 피청구인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 측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2004년 3월 8일 현재 검찰 수사 결과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은퇴 공약을 무시함으로써 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자금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 다 국정 파탄. 피청구인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채 성장과 분배 간의 정책 목표에 일관성이 없고 노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책 방향 없이 흔들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정책 당국자 간의 혼선과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왔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노력을 특정 정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쏟아붓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대통령 못해 먹겠다 는 발언을 하거나 재신임 국민 투표를 제안하고 정계 은퇴를 공언하는 등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한 국정 운영을 함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헌법 제10조,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2. 소추위원회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유지가. 소추위원회 주장 유지. 1. 탄핵 사유에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조항에 위배된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상의 과오도 해당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모든 행위가 탄핵 대상이며 중대한 위반 행위만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한 것은 다른 위반 행위와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된 경우임이 명백하다. 한편 대통령의 취임 전 행위도 탄핵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까지 가야 할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는 탄핵 소추 절차의 합헌성 적법성 여부와 탄핵 소추된 구체적 위반 행위, 사실의 존재 여부에 한정된다. 3피 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소유지를 의심케 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다. 또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저해하였다. 피청구인은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소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하여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당선을 전후하여 측근들이 행한 수많은 불법 자금 수수 및 횡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처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129조 수뢰죄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였고 일부 측근 비리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불가능한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문제를 주장하였으며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규모가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및 국민복리의 증진에 힘써야 함에도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우리 사회 내 여러 계층 간의 반목과 질시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여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성장과 분배 간 정책 목표의 불확실성 정책당국자 간 혼선 등으로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경기 침체 및 대규모 청년 실업 등을 초래하여 국민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에게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줌으로써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 의무 제69조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하여 현행 헌법상 직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유지 1조법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의 사유와 증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졸속으로 의결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조사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의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개표소에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였으며 일부는 투표함에 넣기 전 기표 내역을 소속 정당 총무에게 보여주어 공개투표를 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은 대리투표를 하였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의 대표의원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였다.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상황 판단을 함이 없이 한나라당, 민주당 및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자 서둘러 일방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여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심의 과정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가 세 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질의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보아 한 차례의 표결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서 아무런 고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받지 못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 본안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심판권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너무 모호하여 어떤 종류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 범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헌법의 기본 질서와 가치 그리고 권력기관들을 둘러싼 제도적 현실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 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실질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회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리당략과 감정만을 앞세워 한 것이며 탄핵을 할 정도의 실체적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한 조사와 숙고, 민주적 토론, 국민에 대한 설득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탄핵 소추의 첫째 사유인 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공소법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언 내용들은 공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소추 사유인 측근 비리는 상당수가 취임 전의 일이며 대통령은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등 가담한 일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없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소추 사유인 이른바 국정파탄 부분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 잘못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